네, 그러면 1주차, 3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이 우리가 IO 콘텍스트가 기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림에서 봤죠. 그죠? 이 IO 콘텍스트에서 예,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예, 여기가 IO 콘텍스트죠. 그죠? 예, IO 콘텍스트. 예, 줄이 계속 왜 가는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아마 저기 그 그래픽 카드하고 이 화질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IO에 관련된 예, 어플리케이션에서 명령을 좀 내려주죠. 그죠? 이건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명령이죠. 이거 뭐 함수를 호출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운영체제한테 예, 얘기를 해가지고 뭐 물론 이게 운영체제가 리눅스건 윈도우건 상관이 없다고 했죠. 얘가 알아서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알려주죠. 예, 알려주면 얘가 이제 뭐 혹시 우리가 이제 수신 같은 경우에 수신이 도착 이제 했다고 이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얘는 룹을 돌게 해준다. 이 룹을 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객체의 멤버 함수인 run이라는 함수이다. 멤버 함수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IO 컨텍스트라는 객체를 만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에서는 IO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죠. 그죠? 프로그램상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예, 객체 이름을 IO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IO에 점 런을 하게 되면 이제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예, 그러니까 명령, 즉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명령을 받은 거에 대해서 예,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운영 체제의 예, 결과값을 이벤트식으로 처리하는 룹이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대충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래요? 그렇다면 조금 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런을 알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큐멘테이션 파일에 가서 지금 여기 IO 콘텍스트라는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딱 봤더니 런이 멤버 함수야. 여기 런이 있죠, 그죠? 예, 런을 딱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여기에 런이라는 함수가 있네요. 이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요런 타입은 deprecated 됐으니까 이거는 예, 이제 사용하지 말란 뜻입니다. 이제 옛날에 사용했고 지금은 사용하지 말란 뜻이고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run을 딱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좀 조그만 글씨로 이제 화면에 어떻게 잡히는지 내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 run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냐면 블락이 된대요. 이 ru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블락이 된다. 언제까지? until. 요럴 때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뭐 문장이 있네요. 그죠? 모든 뭐 일이 finished 끝나고 end니까 그죠? 끝나고 동시에 there's no more handle to be dispatched. 그러니까 실행해야 될 어떠한 함수라든가 thread 그죠? 이런 것들 일이 아무튼 없는 거죠. 모든 일이 끝나가지고 모든 워크가 끝나가지고 해야 될 일이 이제 실행해야 될 것들이 이제 없는 경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블록당합니다. 블록당하는 게 뭐예요? 이런 함수를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쵸?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IO에 관련된 일이겠죠, 주로 그죠? 예, 그래서 이 IO에 관련된 일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선 빠져나오죠. 근데 끝나지 않았으면은 안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운영 체제가 일이 끝날 때까지 얘는 블록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고 그래서 혹 그렇지 않으면 IO 콘텍스트 자체가 스톱되었을 때 얘가 지금 현재 런 상태인데 이거를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야 너 그 루프를 돌리지 마라고 하는 명령 관련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호출되었을 경우에는 예, 얘는 예, 그 스톱을 할 때까지 그죠? 스톱 할 때까지 블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사실은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일이 없기 때문에
예, 얘는 해야 될 일이 없으므로 당연히 빠져나옵니다. 예, 브록이 안 당하죠. 그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바로 end가, the end가, 즉, 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일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럼 이 일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work라고 하는 애가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IO 콘텍스트에 타입에 보면 work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work라는 애는요. 해야 될 일을 예, 야, 이 할 일이 있어 하고 누구한테 알려줘? IO 콘텍스트한테 알려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work라는 애가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예, 멤버 변수로 좀 선언되어 있어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지만 얘도 예, 객체예요. 그래서 얘 컨스트럭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생성자가 있죠. 생성자를 딱 보니까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IO 콘 어떤 IO 레퍼런스로 봤죠. 어떤 IO 콘텍스트의 일을 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을 예, 생성자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워크를 내가 만들 겁니다. 그러려 그러면 얘는 워크는요. IO 콘텍스트 밑에 있는 애죠. 워크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스트 밑에 아지오 밑에 그죠? IO 콘텍스트 밑에 워크 WO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까 왜 빨간 줄이겠습니까? 생성자를 만들 때 반드시 IO 콘텍스트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IO 콘텍스트한테 너가 일을 시킬 것인가. 그죠? 아까 생성자 보셨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일을 예, 이렇게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지금 일이 있다 하고 이제 IO 콘텍스트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잠시 끊었기 때문에 좀 말이 좀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워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예, 이름이 WO죠, 그죠? 이 객체 이름이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얘는 IO 콘텍스트한테 네가 할 일이 좀 있어라고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죠? 블록 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죠? 더 이상 여기 진행이 안 되겠죠, 밑으로, 그죠? 그래서 D end가 화면에 출력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컴파일을 하고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찍히죠. 그죠? 지금 어디서 지금 막혀 있는 거죠? io.run이라는 함수, 요 함수에서 지금 딱 브로킹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IO 콘텍스트에 run 멤버 함수는 아니고 run은 멤버 함수죠. 그죠? 멤버 함수는 무슨 짓을 한다고 했죠? 예. 일이 끝나야 될 때, 작업이 없을 때만 빠져나오고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 브록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이 있다고 얘가 지금 그러니까 브록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예. 자, 그러면 이 작업을 그러면 해제하고 싶습니다. 나 작업이 끝났어라고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wo. 뭡니까? 소멸자를 써야겠죠? 소멸자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예, 바로 예, 워크 이름은 우리가 WO라고 만들었지만 워크 객체가 예, 소멸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바로 브록당하지 않고 예, D end를 지금 이렇게 찍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그 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어디 있더라? 런에 대해서 예, 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모아를 딱 치겠습니다. 모아를 쳤더니 이 런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모든 워크가 이 작업이 끝나서 더 이상 예, 실행해야 될 핸들러가 없어. 뭐 함수도 좋고 뭐 아무튼 IO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죠? 예, 이런 일들이 아예 없어. 이럴 때까지는 블록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블록당한 거 봤죠. 그죠?
작업이 있어 하고 막 강제적으로 우리가 워크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 작업이 있음을 IO 콘텍스트한테 알려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IO 콘텍스트가 스스로 스탑되었을 때,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런 함수가 하는 일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멀티플 스레드가 런 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 하냐면 셋업 스레드 풀을 예,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IO 콘텍스트가 실행해야 될 어떤 핸들러 그죠? 실행해야 될 핸들러는 뭐가 있냐면 스레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겠죠. 요거는 또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IO 콘텍스트가 IO 콘텍스트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얘가 런을 호출합니다. 예, 멤버 변수죠. 멤버 함수죠. 그죠? 예, 런을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아까가 첫 번째 게 뭐였었습니까? 작업이 있을 때까지 브록당한다. 작업이 없으면 끝나면 예,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하는 일이. 스레드 풀을 만든다는 얘기했습니다. 스레드 풀, 그죠? 스레드 풀. 우리 이거 언제 했습니까? 바로 IOCP, 지난 학기 했던 IOCP 할 때 스레드 풀을 IOCP가 저절로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스레드를 만들어서 풀을 만들게 되면 일이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수신을 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놈이 깨어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그죠? 또 수신한 데이터가 또 오게 되면 다른 애가 또 깨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이 끝난 애는 다시 이 풀로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풀로 하지 않게 되면 스레드 하나는 되게 바쁘고요. 스레드 하나는 나머지에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 풀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 스레드 풀을 예, 우리가 만약에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예,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IOCP라는 애는 그냥 지가 알아서 만들어 줬어요. 예, 만들어줬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죠?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스레드를 만들었습니다. 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스레드를 만들었으면 얘가 스레드가 각각 뭐죠? 어떤 함수를 예, 실행하게 되겠죠. 뭐 각각 이렇게 다른 함수를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함수를 실행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수신된 데이터가 오면은 뭐 처리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요 thread 함수 안에서 예 IO context run을 시키게 되면요. 예,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thread 풀이 만들어지는 건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IO context run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IO context run이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이 다 이 해당 만들어진 스레드들이 저절로 스레드 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 중에 하나가 처리하는 거죠. 그죠? 동시에 다 모든 애들이 이 똑같은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하나에만 깨어서 일을 처리합니다. 자, 요렇게를 예, 부스트 아지오에서 예, 개런티 해주는 거죠. 보장해 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스레드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 IO 컨텍스트의 run이라고 하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이미 나온 김에 한번 해 볼까요? 예, 스레드를 만들어 봅시다. 스레드 만드는 방법은요, 어, 뭐 간단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스트 아지오의 스레드는 부스트 아지오의 기능이 아니고요. 스레드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스레드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게 부스트에 예, 여기는 이제 부스트 탑에 있는 메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아지오도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있었죠. 여기는 부스트의 아지오, 부스트의 어큐뮬레이터 이렇게 되는데 부스트의 스레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 어지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좀 내려오자. 시간 관계상 빨리 좀 내려오려고 했더니 좀 어지럽겠네요. 여기에 스레드가 있죠. 그죠? 예, 여기에 스레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좀 해보시면요. 스레드에 예, 스레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 때 편리합니다. 이 스레드 그룹은 여러 개의 그 생성자가 아무것도 인자가 없어요. 스레드 그룹은 그죠? 예, 아무런 저 생성자의 인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멤버 함수 중에서 create thread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 멤버 함수의 create thread 함수는 여기 보면 실행해야 될 함수 이름만 여기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자, 요거 이제 일단 저기 없애고요. 없애고요. 스레드를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스트 밑에 스레드 했더니 예, 빨간 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네가 헤더 파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cd 부스트 밑에 thread.hpp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가면 예, 부스트 밑에 thread 예, 그룹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룹 해갖고 tg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생성자가 예, 인자가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tg 가로 열고 뭐 인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세 개의 스레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도 이제 오랜만에 짜니까 헷갈리네. 그죠? 잘 적응이 안 되네. 자, 그러면 tg. create thread라고 하는 멤버 함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예, 이 스레드가 실행해야 될 함수 이름만 이렇게 등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펑션은 예, 이거는 아직 우리가 정의 안 돼 있었죠. 그죠? 예, void 타입으로 돼야 됩니다. 펑션 했더니 어떻습니까? 없어졌죠? 빨간 줄이 없어졌죠? 그럼 여기가 바로 이제 세 개의 스레드가 이 함수를 이제 막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 스타트 스레드 그죠? 예.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O 서비스, IO 컨텍스트.run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지역 변수 돼 있잖아요. 이게, 그죠? 맞죠? 예, 지역 변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우고 전역 변수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나중에는 지역 변수로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수준에서는 여기 전역 변수라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 하면 되죠? io. 예, run 하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cout 한 다음에 end thread.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요거는 이제 현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스레드 하나당 IO 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메인에서 또 스레드 IO 런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저거가 되겠죠. 그 뭐죠? IO를 관련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곳이 되겠죠. 이 스레드가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짠 하고 실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D end가 찍히고요. 스타트 스레드 하나만 딱 찍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소문자 D end는요. 이게 메인 함수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메인 함수를 가만히 보십시오. 메인 함수를 딱 보니까 얘가 예, 끝났어요, 그냥. 그죠? 스레드 만들고 바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가
이게 바로 부모 스레드 아니에요. 부모 스레드가 자식 스레드 세 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부모 스레드가 먼저 서거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 스레드도 서거하게 되겠죠. 그쵸? 예, 알아서 그죠? 예, 근데 스타트 스레드 하나를 찍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스레드 하나가 이 얘를 실행한 거죠. 실행하고 난 다음에 예, 저 워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딱 막혀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엔드 스레드가 안 찍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cin.get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 가지고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예,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리턴되는 겁니다. 뭐 C로 얘기한다면 뭐 get 캐릭터 여러분 뭐 get차라고 얘기하더라고. 예. 그죠? 예. 이런 건데 여하튼 예, 그 키보드부터 한 글자 하나를 예, 입력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을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예상컨대 스타트 스레드가 세 번 나와야겠죠. 그죠? 세 번 나와요. 스레드가 세 개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스타트 스레드가 세 번 나오고 각각이 다 IO 런에서 딱 브로킹 당했겠죠. 왜냐하면 이 일이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좀 되어 있으니까. 그죠? 워크가 있잖아요. 그죠? 있는 걸로 되니까 브로킹 당해갖고 뭐가 안 찍힌다? 엔드 스레드가 안 찍힌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점점 추워진다요. 예, 보니까 어떻습니까? 스타트 스레드, 스타트 스레드, 스타트 스레드. 세 번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안 했으니까 여기 메인 함수는 여기서 지금 현재 딱 막혀 있어요. 키보드로부터 입력 하나 해주세요 라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죠. 그죠? 딱 여기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스레드 다 돌아갔죠? 세 번. 하나, 둘, 세 개 돌아갔습니다. 대신에 여기가 브로킹 당해 있어가지고 엔드 스레드는 안 찍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내가 뭐 아무 키나 땅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여기에 엔드가 찍히겠죠. 그죠? 예, 요 D 엔드가 찍혔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인 함수가 하는 거니까요. 그죠? 요런 상황입니다. 자, 요거를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메인 엔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요거를 D 엔드까지 다 빠져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io.run은 모든 작업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워크를 어떻게 됩니까? 예, 워크 예, 소멸자를 호출해야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레드가 현재 지금 3개잖아요. 이 3개의 스레드가 다 예,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 우리가 스레드 그룹이 tg라고 했잖아요. tg에서 제공하는 멤버 함수인 예, join all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join all은 뭐라고 했죠? 이 스레드가 다 끝나서 없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3개 만들었으니까 3개가 전부 다 완료가 돼야 되겠죠. 자, 완료되는 게 왜 완료가 됩니까? 바로 워크를 우리가 소멸시켰잖아요. 소멸자를 이용해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 내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뭘 하나 땅 치는 순간에 io.run이 예, 이제 해방되겠죠. 그죠? 나 일 없네 이제 하고 그죠? 하고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end thread를 찍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end thread를 찍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펑션은 끝나는 거니까 결국 이 스레드는 이 펑션을 실행하는 스레드는 종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쵸? 예, 종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료되는 것 때문에 엔드 스레드를 다 찍고 그 다음에 3개가 다 스레드가 끝나면은 그때서야 메인 엔드가 찍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했던 거라 이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스타트 스레드만 나왔죠. 이거
계속 이렇게 예쁘게 안 찍혀지는 이유는 스레드 동기화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를 쳤습니다. 했더니 엔드 스레드, 엔드 스레드, 엔드 세 개가 다 찍었죠. 그죠? 엔드 스레드가 다, 즉 다시 말해서 스레드 세 개가 다 끝날 때까지 조인 홀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엔드 스레드, 엔드 스레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메인 스레드 엔드를 실행하겠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메인 엔드라는 것이 화면에 출력되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 이거 소멸자로 해야 돼요. 라는 겁니다. 요때 등장하는 게 쉐어드 포인터인데 이 쉐어드 포인터는 부스트에서 제공하는 쉐어드 포인터가 있는데요. 이걸 활용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C++11에서도 최신의 그 C++11에서도 쉐어드 포인터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스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스트에 있는 쉐어드 포인터를 C++11에서 표준으로 채택을 한 거죠.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요. 그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해보고 그래서 이 워크인 경우에 워크의 이 객체를 포인터로 만들어서요. 이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소멸자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쉐어드 포인터의 기능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